제가 저번에 그 담배 피는 아이들 계도했을 때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무슨 영웅담처럼 말씀드린 건 아니고 10대 그 아이들의 심리가 보통은 본인들 자의식 과잉이 굉장히 심해요. 보통 이제 10대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한 논리 구조를 갖고 그 외의 논리들은 어떤 식으로든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대 때 일탈행위를 하거나 10대 때 이상한 행동을 할 때요, 옛날 기준이요, 지금은 좀 다른데 옛날에는요, 그게 잘못됐는지 지가 개판을 치고 있는지 알아요. 아는데 이걸 했을 때 내가 감내할 수준의 어떤 부모님의 잔소리라든가 혼남 정도만 받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뜻대로 했던 거고요. 요즘에는 어떤 식이냐면 그게 왜 잘못했는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논리 기준인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남이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잖아. 이 논리 하나만 갖고 가고 그 외에는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게 그렇게 큰 피해야?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몰랐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라는 이 반려견 같은 논리를 가져요. 이게 저희 세대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만약에 다른 아이들한테 이제 뭐라 그러는 상황이 오면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댓글에 뭐 본인을 보면서 설설 길 것 같지 않다. 사람의 피지컬, 글쎄요, 제가 그렇게 덩치가 왜소하지 않아요. 지금 화면상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상이 지금 그래도 화면상에는 뭐 조명받고 그래서 뽀얗게 나오는데, 뽀얗긴 한데 그렇게 제가 인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줄 알았다고. 자꾸 그냥 말만 이렇게 떠드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 이제 좀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학원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멈추는 거고, 제가 그런 아이들한테 뭐라 그럴 때는요,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다 돌리고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애들이 바로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하게끔 할 수 있는 장치를 던져줘요. 지금 피지컬이야 걔네들하고 해봤자 제가 비슷비슷해요. 보통 가방 메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학원 앞에서 나오는 애들이 그러고 있으면은, 걔네들 같은 경우는 잃을 게 대학교를 못 가는 어떤 학생부에 남는 행위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제시를 하고 본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가 항의했을 시에는 법적으로 무조건 조치한다.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두 번째 플랜 B가 뭐냐면 이미 개차반인 거야. 아까 말했던 대로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들. 아까 그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뭐 맞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집안 식구들한테 항상 혼납니다. 그런 말을 해주는 어른들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해주는 어른들이나 그렇게 아이들을 도와주려는 사람들까지도 학부모님들 중에 일부는 그걸 내 자식한테 흠집낸 거라고 봐요. 청소년이 담배를 사갖고 소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러면 왜 욕을 해요? 그런데 욕을 처먹을 행동을 하지 말든가. 욕 처먹을 행동을 해놓고 욕을 왜 해요가 그게 논리 구조로 안 맞는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시죠. 막 보면은 새로운 애들 되게 많아. 엘리베이터에서 스피커폰으로 노래 듣고 앉아있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고. 네 통화에 관심이 없어요. 이 찌질이 찐따. 복도 다니면서 막 계속 다른 학원들 있는 복도 다니면서 통화하고 앉아있고. 들어가라고. 거기서 떠들지 말고. 어차피 학원 가니까. 그리고 그런 애들도 있어. 어떤 애들은 와가지고 내가 학원에 에어컨 정도로 놔드린 것 같아. 네 돈은 안 샀어. 이 개새말이 18cm야. 싸가지 없는 거야 이게. 최근에 보니까 뭐 싸가지 없다는 말을 선생님이 했다고 아동학대나 뭐 모욕죄로 넣는다고. 그러면은 그런 행동을 하면은 영업방해로 신고하면 되겠네. 그거 대법원까지 가봐야 하는 거고요. 원래 우리가 3심제잖아요. 법이 확정되려면 3심까지 가야 되는데, 만약에 3심에서 지면, 본인이 거꾸로 지면 앞전에 있는 변호사 비용까지 싹 다 책임지셔야 돼. 그래서 30까지 잘 안 가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그 정도의 배포는 있어요. 제가 말과 행동이 아무리 거칠어도 애한테 실제적인 위해를 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너무 화나서 애 학교도 만약에 대학교도 못 가게 만든 그딴 새끼인 거예요. 걔는 그딴 새끼고, 그런 표본들이 있어야 사회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뭐 요즘에 보니까 교도소 너무 덥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매덕 들이자는 얘기가 나오던데,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제가 말했잖아요. 누누이 피해자 인권이 더 우선인 거지 가해자 인권, 범죄자 인권까지 챙기고 앉아있어. 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른들한테 대들면서 반사회적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걔네들도 어차피 크면 담배 필 수 있고 술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때 누가 뭐라 그러냐고. 누가 뭐래요? 안 그래? 자기 돈도 아니잖아 그게. 어떤 애는 제 주머니
시어머니 있는 돈인데 아유 경제교육 진짜 똥근육으로 쳐받은 새끼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어머님들 아버님들 제대로 교육시키라고. 애들한테 그게 본인 돈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본인 돈은요 네가 나가서 쳐번 돈이 본인 돈이야. 아니면 적어도 그 가정에서 합당한 생산적인 또는 관리에 관련된 유지를 위한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받는 게 본인 돈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무상으로 쳐받고 엄마 아빠한테 무상으로 쳐받은 게 그건 본인 돈이 아니야. 합당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받는 돈이 본인 돈이라고. 또 이제 이 말 듣고 엄마는 그럼 본인 돈. 내가 말했지. 유지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받는 돈도 뭐라고? 그것도 본인 돈이라고. 엄마는 네가 그렇게 깽판처럼 방도 치우고 가정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냐. 야씨 집에서 네가 깽판 치는 건 생각을 해.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맨날 쳐놀고 대충 지 꼴리는 대로 사춘기를 보내고 나면 옛날에 진짜 농담 안 하고 아까 담배 피는 얘기도 옛날에 일진 애들은요 진짜 농담 안 하고 직접 싸웠어요 진짜. 맞짱 뜨고 집에 가서 잘 안 얘기했어. 왜냐면 더 혼나 그러면. 근데 요즘 애들은 조금이라도 만약에 막 서로 욕하다가 일진은 이게 일진 따의 약자인가봐. 가오는 오지게 잡아 얘네들이. 근데 실전이 없어. 그래가지고 진짜 막 싸움하는 애들이 일진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가오 잡는 애들이나 들어가는 거지. 개 똥폼 다 잡다가 많이 서로 쳐맞잖아요. 그럼 고소한다 얘네들. 엄마한테 다 일러. 이게 일진이야 1등 찐따야. 싸움을 안 한다 일진이야.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막 바디 프로필 찍고 앉아있고 우통을 왜 쳐벗어 멸치 새끼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고 쳐놀다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쳐놀다가 그런 또 일반 인문계에 또가. 옛날에 우리 때는 상고 공고 거기 가보면 진짜 물론 이제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전문대 가신 분도 있고 자격증 따서 졸업하신 분들도 있는데 상고 공고 가보시면 알잖아요. 그때 일진들은 상고머리 아세요? 상고머리 여기만 파놓은 거? 우리 때 다 빡빡 밀고 있는데 걔네들은 상고머리를 하고 다녔어. 진짜 그때가 까오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때가 진정한 상담자의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 근데 어쨌든간 길거리에서 어른들 보면 저기 뭐 가끔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에 보면은 막 담배 피면서 어른들 지나가는데 껌 씹으면서 뭘 보세요? 뭐 이러고 앉아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최근래고 옛날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어른들 지나가면 숨겼어. 골목에 숨어서 폈고 그 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지나가고. 요즘 되면서 이제 너네 못하잖아 아무것도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쫄 수밖에 없는 법이야. 애들한테 권리와 보호만 해주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멀쩡하게 학교생활 잘할 수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애들이 이제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야. 왜?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거든 눈에 보면. 근데 걔네들이 모르는 거야. 요즘에 1진 말고 1등 찐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중에 피지컬로 안 되고 말빨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뭐 돈으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칼 들고 나오는 거야. 걔네들은 끝장 가는 거야. 왜? 쫀심만 남거든. 쫀심만 남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새우잡밥인지 처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줘요. 지 꼴리는 대로 하고 살았던 애들, 그리고 주변에 엄마 아빠가 그걸 맞춰주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슬슬 피하기 시작한 똥된 새끼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게 사람이 3단 변신 같은 거냐면 결국에는 사회 나가면 그 집단 안에 살 수 있는 공간이 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주변에도 보면 사업하다가 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에 이사를 굉장히 안 좋은 동네로 가요. 가끔 만나서 이제 편의점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네 편의점 못 가. 시비 붙어서. 그래서 제가 형님 잠깐만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딴 데 가요. 딴 데. 좋은 술집 같은 데 가서 나 사이다 따라 먹으면서 그것도 사이다도 거기서 사요 나는. 비싸. 근데 거기서 사서 먹으면 아무 말 안 해. 그거 따라 먹으면. 근데 따라 먹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못 살겠다. 여기 진짜 수준 너무 떨어진다. 살던 데가 거긴데 여기 가보니까 별 거지 같은 거 갖고도 시비 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이 죄다 뭐가 하나씩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거야.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소득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당연히 여러 가지로 우월한 사람들은 많이 없겠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차곡차곡 해서 올라올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하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망했거나 여러 가지 뭐 질병이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몸이 아프죠. 그게 언제적부터 시작이 되냐면 36 정도 되기 시작하면 막 몸이 더 많이 아파요. 40이 넘어가면 몸이 그냥 항상 아파요. 애들은 그걸 몰라. 백날 얘기해봤자. 자기가 지금 건강한 만큼 계속 건강할 줄 아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래요. 때가 있는 거라고. 때가. 우리가 멀쩡한 몸뚱아리야. 그 멀쩡한 부모님이 있어. 그리고 나만 멀쩡하지 않아 생각이. 이런 경우라면 내가 진짜 내 꼴리는 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뭐만 할 때마다 엄마 아빠가 겁나 뭐라 그러고 주변에서도 막 자꾸 3단 변신 취급한다. 네가 자꾸 네 꼴리는 대로 하거나 진짜 3단 변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 패턴을 바꾸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엄마 아빠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엄마 아빠가 한숨만 쉬고 주변에서 나를 피한다. 이건 뭐예요? 중증이야 이제. 못 고쳐 이 새끼는. 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애들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너가 가야 될 때는 이미 정해진 거야. 너가 가야 될 직군도 이미 정해진 거고 그런 부류가 많이 모여있는 대로 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 최대한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진짜 개같이 열심히 일하고 내가 200달이 300달이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을 하고 공부할 때도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 성적밖에 안 나와요 하는데도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살았던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레벨업이 되고 견디는 힘이 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줄어들면서 자기 통제라는 걸 배우면서 차곡차곡 정립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더 쌓인 것들이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이 쌓인 것들이 또다시 돈을 벌어.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영상이 1000여 개가 넘어요. 이 1000여 개의 영상이 계속 돈을 벌고 있어. 그러니까 월 수입이 계속 조금씩 느는 거야.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생의 누적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자기가 더 좋은 거, 좋은 차. 차도 봐봐. 물론 내가 검소하게 살기 위해서 작은 차, 뭐 예를 들어 싼 차, 뭐 이런 거 타도 돼요. 그런 건 멋있는 거야. 난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나이 먹고. 그러면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거 그런 데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적어도 내가 그지 같은 사람들과 엮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렸을 때 사춘기 오면은 애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너무 강해지니까 지 꼴리는 대로 살고 뭔가 지가 되는 것 마냥 생각을 하는데 진짜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보면요 그렇게 산 사람들의 결과물은 그렇게 딱히 좋지 않습니다. 진짜 하늘이 도와줘도 곧 갖다 버려요. 너네 사춘기 때 이렇게 날뛰었던 연예인 중에 인기 얻자마자 바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봐봐.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떻게든 악착같이 아끼고 열심히 사는 거 오케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젊었을 때 가난한 거 당연한 거야. 넌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못 살고 낙후된 곳에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처먹고서도 그렇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젊었을 때 몸에 장애, 질병 뭐 그렇다고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었는데 집에서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했어도 거기 있어도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이가 먹고 그렇게 진짜 개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럼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춘기 때는 그거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춘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그 기준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마다 주변에 자꾸 맞고 뭐라 그러고 주변 친구들도 나를 3단 변신으로 취급한다는 건 네가 지금 그 3단 변신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춘기 대부분은요 3단 변신 짓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얼마나 자기 통제를 하고 자기의 욕망을 참아가면서 현재를 제어하면서 앞으로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 보면은 지금은 지가 뭐라도 된 줄 알고 깝치고 다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진짜 개뿔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좌절감은 진짜 네가 뭘 상상하든 진짜 처절할 거다. 진짜 처절해. Of the night, anger and curses, my only release. In the silence of the night, I'm consumed by my rage, lost in memories of you, trapped in this cage. Your absence cuts deep, a wound that won't heal. My heart's relentless ache, too raw to conceal.